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MSPO 2024가 폴란드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9월 3일부터 6일까지 폴란드 키예시에서 열리는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에 대거 참여해 폴란드를 거점으로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 폴란드는 MSPO 2024 홍보 영상을 만들면서 우리 군의 군악대 연주 장면과 이동 장면을 등장시켰고, 마지막 엔딩에는 FG홀의 입구가 보였는데 여기에 리드 네이션이 사우스 코리아로 적혀 있었습니다. 지홀에는 1000제곱미터가 넘는 거대한 전시 공간에 한국관이 위치해 있는데, 폴란드는 이번 전시의 주인공은 한국 무기가 전시된 한국관임을 알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폴란드 키예체 주최 측에서 만든 또 다른 홍보 영상에서는 초반에 높이 날아올라 여러 개 송판을 격파하는 태권도의 멋진 장면이 나오더니 중후반부에는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거무든 장수가 서 있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등장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엄동한 방사청장의 모습까지 등장하면서 이번 전시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시켰습니다. 자체 기술로는 당장 경쟁력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없는 폴란드는 한국과 손을 잡고 한국 무기를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는 생산 허브가 되어 이번 전시에 유럽 각국에게 한국 무기의 탁월함을 알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MSPO에서는 폴란드의 K2 전차 2차 계약이 체결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데, 한국 이번 전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오션의 잠수함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는 사업 규모 약 22억 5천만 유로, 한화로 약 3조 3,500억 원의 차기 잠수함 사업 오르카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년 상반기 우선 협상 대상자 결정에 들어갈 전망이기에 이번 전시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가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무기로 한국의 하나오션과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데, 하나는 이미 K9 자주포, 천무 등을 공급해 신뢰가 쌓여있고 30년간 잠수함 실전 운영 및 정비 운영 등의 기술적인 장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폴란드 해군의 현대화에 따른 안보 강화와 현지화 기술 이전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으로 경쟁국을 이길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MSPO 2024는 유럽 국가들에게는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다가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까지 발발해 나토 국가들은 국방비를 역대 최대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감소했던 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총액은 지난해 전년 대비 9%가 늘었고 올해는 18%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90년 냉전 종식 이후 30여 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로 나토 회원국 중 국내 총생산 대비 국방비 비율이 자체 설정 기준선인 2%를 넘는 나라 또한 10년 전 3개국에서 올해 23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국가들이 국방비를 늘렸다는 것은 무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더욱 커졌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가성비가 가장 좋고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무기가 이번 MSPO에도 대거 전시된 한국산 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또 한국산 무기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이번 전시회 혹은 이후 도입을 결정할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국가가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입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는 2036년까지 12년간 국방비를 76조 원으로 늘리겠다는 대담한 계획을 지난 4월 발표했습니다. 당시 요나스 가르 스테르 총리는 이를 두고 역사적 증액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노르웨이가 이렇게 국방비를 늘린다고 해도 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난 2023년 K2 전차가 최종 후보까지 가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결국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노르웨이 수출에 최선을 다했던 한국은 이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몇 해 전부터 천무에 대한 관심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도입 직전까지 갔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지난달 군사전문지 디펜스 뉴스는 노르웨이 정부가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 마틴으로부터 다연장 로켓 시스템 하이마스 16기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게 두 번이나 물을 먹인 나라가 노르웨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노르웨이를 보면 한국산 무기가 유럽에 진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상 최대의 국방비 증액을 결정한 노르웨이 국방장관이 지난달 30일 한국을 찾아와 2일 한국 국방장관과 만난 것입니다. 변 아리드 그람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한국은 수준급 기술을 보유한 방산 강국이자 주요 무역국이라며 노르웨이는 한국산 K9 자주포를 수입해 운영하고 있고 한국의 발주에 건조한 선박들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노르웨이 새로운 국방 계획에 따라
한국과 협력할 새로운 기회가 있으리라고 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의 방산물자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 중 하나로 노르웨이와도 협력을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번에 디펜스 뉴스는 노르웨이 정부가 미국산 하이마스 16기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이것은 미국 정부가 록히드 마틴 측이 하이마스를 수출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일 뿐 아직 노르웨이는 어떤 무기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당초 K2 전차 72대를 구입하려 했고 한국은 2025년까지 72대를 전부 납품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인 결정으로 독일 레오파드 2의 에이스 선택했고 가격도 비싸지만 2027년에서야 초도 물량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노르웨이 언론들은 정부 결정에 불만을 품은 듯 폴란드가 불과 1년도 채 안 돼서 K2 전차를 계속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 레오파드 전차 54대를 계약하고 추가로 18대를 구매하는 옵션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 자금을 대공방어에 투자하고 장거리 사격 능력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미 K9 자주포 유력을 체험한 노르웨이가 K239 천문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K239 천문은 하이마스의 절반의 가격밖에 되지 않지만 2배의 파괴력을 지니는데 이제는 사거리까지 500km로 늘어났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긴 해안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에게 천문은 최적의 화력 체계임은 틀림없습니다. 또한 천문은 하이마스보다 훨씬 빨리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당장 러시아를 견제할 미사일이 필요한 노르웨이에게는 천무가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변 아리드그람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노르웨이는 1950년 당시 옛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를 GDP의 약 4% 수준으로 유지했었다며 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상황이 심각해졌다며 50년대와 같은 수준으로 올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국방비를 올리는 것은 노르웨이 극자부터 극우까지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그동안 제한된 국방비로 인해 독일산 레오파드2 54대를 구입했지만 이번에 전폭적으로 국방비를 늘리면서 일각에서는 이미 위력을 체험한 K2 전차를 추가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노벨 평화상을 시상하는 평화의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유럽도 안전하지 않다는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일제히 국방비를 늘리고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있는데 동유럽에 이어 북유럽 국가들도 이제는 한국산 무기를 강렬히 원하고 있습니다. This year's fair is taking place in the shadow of the Russian-induced war in Ukraine. Polish President Andrzej Duda, honorary patron of the Kielce Fair, visited the stands of partner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Polish army, manufacturers of military equipment bought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hen Marosz Błaszczak was still in charge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ce. So this year's budget was already 4.2% of our GDP for defence, and next year, as we heard today from the Deputy Prime Minister, the Minister of Defence, 4.7% of GDP is planned for defence, so almost 200 billion zloty will be spent on defence in the next budget. We are signing more contracts, which is very important, that not only for the purchase of equipment from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and not only Apache attack helicopters or Korean Chunmo FA-50 or F-35 attack helicopters from the US, but, ladies and gentlemen, also our equipment and our technical thought. At this year's fair, an executive contract was to be signed for the delivery of the next batch of 180 Korean K2 tanks, still negotiated by the United Right. It may be worrisome that these landmark agreements are missing. I can't imagine that the next batches not be accompanied by agreements for servicing these tanks in Poland. This is necessary. Besides, what was signed today is rather small compared to last year's fair. 폴란드 키에체에서 지난 3일 막을 연 국제방위 산업 전시회 MSPO 2024가 열띤 열기 속에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전 세계 34개국에서 약 770개 기업이 참여했는데 개막일에만 세계 각국 정부와 방산기업 관계자 4,000명이 넘게 찾아오며 뜨거운 분위기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개막식 연설을 한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연설이 끝나자마자 하나오션 부스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 폴란드가 가장 중요시하는 잠수함 오르카 사업이 유력한 후보인 하나오션이 독자 설계한 최신형 잠수함 장버거3를 주시해서 보며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하나 관계자에게 설명을 듣고 한국 잠수함의 기능이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하며 잠수함의 강력한 무장 및 장기 잠화 능력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은 개막식에 와서 이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이 완전히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정권 교체 후 이전에 계약된 한국산 무기에 대한 2차 계약 진행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데 답답해하는 듯 한국과의 계약을 모두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잠수함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에 게임 체인저로 등장한 한국산 드론 격추기도 살펴보고 폴란드가 무려 1000대를 도입하겠다며 현재 2차 계약을 마무리 중인 K2 전차까지 둘러왔습니다. 폴란드 2022년 처음 인도된 K2 전차는 올해 6월까지 총 46대가 총알 배송되어 유럽에서도 놀라운 성능뿐만 아니라 빠른 납기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군사 매체 디펜스 웹 TV는 이번 MSPO 2024를 취재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K2 전차를 눈여겨보며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영상을 내보냈습니다. There is also a large presence of the South Korean defense industry due to the latest delivery of K2 main battle tank to the Polish army. But in this case, you can see the latest version of the K2, the K2X. This is an upgrade version, a modernized version of the K2. The tank keeps the main armament of the original version, consisting of a 120mm cannon, but there is some new features. In this case, the K2X is equipped with an active protection system, which provides protection against anti-tank guided missile. There is also a new remotely operated weapon station mounted on the roof of the turret, armored with a 7.62mm machine gun. In terms of protection, the tank is also equipped with new armor to increase protection against anti-tank guided missile, latest generation of anti-tank guided missile, and also mines threats. 방사청은 우리 방산기업들과 함께 작년 MSPO 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가한 데 이어 올해도 30개 방산기업이 참여하는 한국관을 조성하는 등 단연 9개 방산전시의 최대 규모의 참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지 관계자들은 한국의 무기가 이렇게 다양하고 탁월한지 몰랐다며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한국관에서 가장 주목받은 업체 중 하나는 S&T 다이내믹스였습니다. S&T 다이내믹스는 폴란드가 대거 도입하고 있는 국산 K9 자주포와 K9 자체를 쓰는 크랩 자주포에 자동 변속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S&T의 1000마력 자동 변속기는 세계 각국에 700여 대 이상 수출됐으며 2700대 이상 생산되었고 이미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놀라운 성능을 인정받았습니다. 호주 수출 예정인 국산 레드백 장갑차에도 S&T의 1000마력 자동 변속기가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S&T는 이번 전시회에 전차용 1500마력 파워팩 실물을 전시했습니다. 정부 당국이 K2 전차 4차 양산에 국산 변속기를 처음 도입하기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홍보하기 위해서라고 있습니다. 이미 1500마력 국산 변속기는 튀르키에 수출돼 벌써 양산 1호기가 납품되었습니다. S&T 다이내믹스 1500마력 국산 자동 변속기는 세계 최강의 변속기라며 독일 제품이 전진 5단, 후진 3단이지만 S&T 1500마력 자동 변속기는 세계 최초 전진 6단, 후진 3단입니다. 독일 제품보다 부드러운 변속을 지원해 주행 안정성과 연비 등에서 놀라운 강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국산 4차 양산 전차에 1500마력 변속기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면 폴란드 K2 전차에도 탑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폴란드 군 관계자들이 잇따라 부스를 찾아와 파워팩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폴란드 K2 전차가 온전히 한국산이 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일산 부품이 안 들어간다는 것에 더욱 크게 호응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는 한국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인공지능 기반 유무인 전투차량 아리온 스맷, K239.5 폴란드 버전 호마르 K, 레드백 장갑차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타이퍼스라는 대전차 유도 미사일도 자세히 다뤘는데 이 미사일은 헬리콥터 같은 공중 플랫폼과 무인 차량을 포함한 지상 플랫폼에서 모두 발사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석정관 방위사업청장이 이번 MSPO에 참석해 파비오 베이다 폴란드 국방차관, 마르친 쿨라세 국유재산부 차관 등 폴란드 방산 관련 주요 지휘자와 만나 양국 간 방산 협력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향후 대규모로 전개될 K2 전차 현지 생산 협력도 앞선 성공 사례를 참고해 면밀히 협력하자는데 서로 뜻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석종건 청장은 이번에 오자마자 폴란드 WB 그룹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신규 미사일 탄약 공장 건설과 관련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폴란드는 K9 자주포용 곡사포탄과 K2 흑표 전차용 전차탄 등 연간 10만 발을 생산 가능한 탄약 공장을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폴란드가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72문, 천문 다연장 로켓
290문을 전부 도입하면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탄약을 생산할 공장이 필요한데 폴란드 내에 지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폴란드 K2 전차 2차 계약을 앞두고 이번에 맺은 탄약 공장 MOU도 주목을 받았는데 K2 전차는 루마니아도 계약을 앞두고 있고 처음부터 노르웨이, 루마니아 등 여러 유럽국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탄약 공장이 폴란드에 지어진다면 폴란드는 물론 유럽 지역에 탄약을 공급할 수 있는 기지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전시의 가장 핵심이라 불리는 폴란드 오르카 사업에 한국의 가장 유력한 경쟁 후보로 독일이 떠오르고 있지만 한국의 상대가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폴란드는 방산 협력에서 독일이 계속 약속을 어겨 신뢰가 무너졌고 이 한국을 선택해 대거 무기를 산 바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이번 MSPO에 참가해 폴란드 내 최대 방산그룹 WB그룹과 잠수함 협력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하나오션과 WB그룹은 이번 협력에 따라 독자적 MRO 패키지를 구성하고 효과적 현지화를 통해 이 사업을 성공시키겠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최대 방산그룹과 손을 잡았다는 건 수주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은 이번에 세척기 잠수함을 원한다는 폴란드에게 대형 두 척과 소형 두 척을 사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소형 두 척을 대형 한 척으로 대체하라는 것인데 소형이지만 스텔스 기능이 되고 수소 건조로 가는 최첨단 잠수함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 단점이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잠수함 사업에 도전하는 독일을 향해 새로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발발 85주년인 지난 9월 1일 독일 정부에 전쟁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가 이 돈을 받으면 한국산 무기를 전액 현금으로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 원하는 금액은 1조 3천억 유로, 우리 돈 1900조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폴란드 KH에서 열린 MSPO 2024에서 F-50 개량형인 축소 모형을 최초 공개했습니다. F-50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점에서 유럽국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즈한국 김인석 한국국방안보포럼위원은 이를 5일 단독으로 보도하면서 카이는 축소 모형을 폴란드 공군에 공급할 F-50PL이라고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사행을 그대로 반영한 축소 모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MSPO에서 공개한 F-50 개량형은 F-50보다 발전된 부분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공중급유 시스템, 두 번째 전투기 핵심 장비 A사 레이더, 세 번째는 적인지 아군인지 암호화된 코드로 질문하는 PR 식별 장비 질문기라고 했습니다. F-50PL은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해 F-50의 성능을 개량한 버전으로 무장으로도 GBU-12 페이브 A 유도폭탄과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 사이드와인더를 장착하여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업그레이드 등으로 공격 성능도 굉장해집니다. 이번 폴란드 MSPO 2024에 전시된 한국 무기 중에 지금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F-50PL입니다. 한국은 F-50GF를 폴란드에 조기 납품하면서 많은 유럽국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한층 강화된 버전 F-50PL은 올 4분기 시험 비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카이는 폴란드에 F-50 기본형 버전인 F-50GF 12대를 이미 공급했으며 2025년부터 개량형 F-50PL 36대를 넘겨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카이는 1년 전 F-50 125기를 납품하면서 폴란드 현지에 후속 지원과 수출을 위한 중부 유럽 사무소를 세웠습니다. 이후 F-50의 조속한 납기와 현지 지원 등이 입소문을 타면서 이 사무소에 문의가 쇄도했는데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F-16 전투기의 최신 버전을 구매한 주변 국가들이 F-50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불가리아와 슬로바키아가 대표적입니다. 유럽에는 오래된 F-16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F-16을 주력 전투기로 활용하려는 이들 국가의 경우 전량을 F-16으로 채울 경우 비용도 문제지만 작전 및 교육훈련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반면 가격은 훨씬 저렴하면서 F-16과 유사한 구조인 F-50을 도입하면 조종사 비행훈련과 초기 비행 등 평시 일상 임무 수행이 가능해 효율적으로 전력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는 노후화된 154대 F-16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금 바로 현대화 개량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5년 내 퇴역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F-16 중에 그나마 상태가 양호한 83대를 최신형 F-16V로 업그레이드하는 계획을 체결했습니다. 15억 달러, 대당 260억 원이라는 거액으로 8년 동안 이루어지는 계약이었습니다. 이에 그리스 군사 매체 디펜스 포인트는 F-16 블록 30을 현대적으로 개량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 폴란드가 F-50PL을 구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적게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 입장에서는 A사 레이더와 AIM-120 암람으로
시계외 공중전 BVR 능력을 갖추고 F-16 뺨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된 F-50 피해를 한꺼번에 48대나 구입한 폴란드를 바라보는 심정이 착잡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F-16을 보유하고 개량을 고민하거나 기다리고 있는 국가들은 F-50이 너무나도 매력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 F-50 피해를 들어가는 A사 레이더는 국산이 아닌 미국 레이시온사의 팬텀 스트라이커 레이더가 장착됩니다. 한국산 무기가 인기를 끄는 또 하나의 이유는 각 나라에서 하는 요구를 들어주는 맞춤형으로 납품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매체 WP테크는 9일 MSPO 2024 이스라엘에 추가된 한국 K2 탱크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번 박람회에 공개된 K2 EX 탱크 사진을 전면에 게시했는데 MSPO 2024에서는 K2PL의 출발 기반이 될 한국형 K2 전차의 새로운 변형이 선보였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2023년과 마찬가지로 K2 전차가 MSPO에서 선보였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 트로피의 변형인 KAPS-2 방어 시스템을 탑재한 버전을 선보였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량에는 강화된 장갑과 탑재된 전파 방해 장치가 드론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드론을 사냥하도록 설계된 원격 제어 포탑도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KAPS-2 능동방어 시스템은 이스라엘 트로피 시스템의 라이센스 변형으로 가자 지역에서 전투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능동방어 시스템 KAPS가 작동 중일 때 주변 사람들의 사망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이 때문에 한국인들이 KAPS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은 드론을 방어할 때 KAPS보다 적은 파편을 만들어 주변에 있는 아군 병력들에게 덜 위험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시스템은 레오파드 2AA 및 M1A2 에이브람스 V3 탱크에도 적용된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더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이스라엘의 능동방어 시스템을 폴란드형 K2PL에 달아주었다는 것으로 앞으로 이 버전은 더 많은 유럽 국가들에게 어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 다음으로 K2 전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루마니아에서는 한국의 이 같은 수출 방식에 주목하며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루마니아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는 K9 썬더 자주포가 투네툴로 탄생한 과정, 전쟁 시 한국 무기의 루마니아화와 폴란드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 중 하나이며 폴란드나 루마니아를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지속적인 계약을 맺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빠른 납기와 매우 좋은 가격 대비 가치 외에도 한국인들은 대규모 기술 이전 정책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폴란드와 루마니아 모두에게 필수적인데 현재 한국 장비 구매에 있어서 폴란드와 루마니아를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얼음을 깨기 시작했다고 표현했습니다. 루마니아, 폴란드의 경우 한국인들은 제품을 맞춤화하고 점진적으로 생산을 현지화하는데 매우 개방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이라기보다 여기에 기술을 이전해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하나가 K9 자주포 공장을 처음부터 지어주는데 유럽으로 기술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파트너 국가의 요구에 맞게 각 제품을 맞춤화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K9 썬더 곡사포가 K9 투네툴로 탄생한 과정이고 폴란드군은 자체 버전의 K2 전차도 보유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K2PL이고 K9은 폴란드 크랙 곡사포 개발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납품 지원 없이 폴란드에서 생산 및 유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파트너 국가의 기술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목표는 파트너가 자신의 영역에서 생산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한국 무기 공장을 짓는 것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유사시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공장에서 한국을 도와줄 수 있고 또한 해당국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이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전략은 그동안 생각지 못한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한국의 현재 수출 전력은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데 지난해 꼬북칩이 미국에서 대박을 터뜨리며 전 세계 23개국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국 제품은 현재에 맞게 다양한 맛을 내놓고 이름을 바꾸는 것으로 유명한데 꼬북칩은 미국, 영국, 호주, 인도 등에서는 영어로 번역한 터틀칩으로 판매하고 베트남에서는 한류 열풍에 맞춰 한국어 맛있다를 그대로 옮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맛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